2006년 4월, 일본 아키타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후지사토초. 그날 저녁, 경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타케야마 아야카, 당시 9살이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은 곧바로 주변 수색에 나섰지만 아야카는 다음날 마을에서 떨어진 하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경찰은 혹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도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발견된 장소는 원래 물살이 거세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구역이었기에 사건은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마을에서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아키타 아동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사고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때로부터 약 한 달 뒤 2006년 5월 17일 오후 3시 무렵 마을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요네야마 고우켄이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고우켄의 친구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어 직접 고우켄의 집을 찾아갔지만 고우켄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아이가 학교를 마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한 달 전처럼 즉시 수색에 나섭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오전, 마을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하천 인근 도르병 풀숲에서 조깅을 하던 한 남성이 고우켄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단순 사고와는 다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합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 고우켄의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후지사토초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흔한 일이었고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분위기였기에 처음부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을에서 짧은 기간 사이 2명의 어린이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같은 의문을 품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어지던 중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였던 아야카의 집안에서 몇 가지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과 체액 일부가 두 번째 피해자인 고우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중요한 단서로 판단했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006년 6월 4일 밤, 경찰은 아야카의 친어머니였던 하타케야마 스즈카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스즈카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그녀의 친딸에 대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딸을 잃은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즈카는 조사 도중 고우켄 사건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진술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스즈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건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그녀의 친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언론 역시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처음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그녀가 보여줬던 슬픔과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였던 아야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타케야마 스즈카는 기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경찰에 딸이 친구에게 인형을 보여주러 간다고 집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아야카와 함께 강 근처로 갔으며
다리 위에서 아이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당황한 나머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하지만 이후 스즈카는 또다시 진술을 바꾸었고 자신이 아야카를 다리 아래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바뀌는 진술 내용과 기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아야카 사건 역시 하타케야마 스즈카가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스즈카에게 관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범인이자 피해자의 유가족인 하타케야마 스즈카는 1973년 일본 아키타현 노시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그녀는 학교 생활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병균, 심령사진 같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괴롭힘은 심해졌죠. 이런 괴롭힘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졸업앨범 롤링페이퍼를 보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학창시절 학교 내 도난 사건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스즈카는 도치기현의 한 온천 호텔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경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한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첫 번째 피해자였던 아야카였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다시 고향인 아키타로 돌아왔지만 생활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약 5개월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스즈카는 혼자 아야카를 키우며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와 금전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도박으로 큰 돈을 잃어 파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녀의 끝은 아이를 해하는 데까지 닿게 된 것이었죠.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07년 9월 12일 아키타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타케야마 스즈카는 고우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딸 아야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또한 고우켄 사건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즈카의 발언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체포 이후 기자들이 두 번째 피해자인 고우켄의 유가족에게 전할 말이 없냐고 묻자 스즈카는 아이 한 명 죽은 게 뭐가 문제냐? 그 집에는 아이가 2명이나 더 남아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19일 아키타 지방법원은 1심에서 하타케야마 스즈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009년 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5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하타케야마 스즈카의 무기징역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싹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생깁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신입 기자는 처음엔 스즈카를 진심으로 딸을 잃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우연히 스즈카의 집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아야카로 보이는 형체가 찍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기자는 이를 단순한 착시 정도로 넘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우켄 사건이 발생하고 스즈카가 체포되면서 기자는 자신 역시 스즈카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스즈카의 집을 촬영하게 되는데 사진에는 고우켄의 유령이 슬픈 표정으로 집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기자는 먼저 고우켄의 유족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고우켄의 아버지는 카메라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아키타 아동 연쇄살인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